50대 중반의 김성준의 삶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시계와 같았다. 아침 7시 30분 기상, 아내가 차려준 밥, 출근, 퇴근, 그리고 조용한 저녁. 25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은 안정이라는 굳건한 울타리였고, 그는 그 안에서 무료함조차 평온으로 받아들였다. 스스로를 숨막힐 정도로 평범한 중년 남성이라 규정하며 살았다. 이 예측 가능한 궤도에서 벗어날 일은 영원히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점심 식사 후 습관처럼 걷던 골목길. 새로 생긴 작은 상점 앞에서 발이 멈췄다. 딱히 살 것은 없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문을 열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리자 카운터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20년의 세월이 무너졌다. 억지로 지원했던, 그러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얼굴. 그의 첫사랑 미연이었다.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성준은 50대의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20살의 불안하고 설레는 청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미연아, 너 맞니?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감격으로 떨렸다. 낯선 곳에서의 우연한 재회. 이 만남은 그가 평온이라고 착각했던 삶에 스며든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오후 내내 성준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미연이었다. 그녀의 변함없는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20년 전 집안의 반대로 찢어지듯 헤어져야 했던 아픈 기억. 그 기억을 잊기 위해 억지로 현실의 안정에 매달렸는데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다음 날 퇴근 후 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은하수를 뜻하는 밀키웨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찾았다. 이름처럼 둘만의 아련한 공간을 찾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미연은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고 그들의 대화는 금세 깊어졌다. 그리고 성준의 귀에 결정적인 말이 박혔다. 나 결혼하고 미국 갔다가 몇 년 전에 혼자 돌아왔어. 이혼했고 복잡한 거 없이 그냥 혼자 지내. 혼자. 그 세 글자는 성준에게 억압된 욕망을 건드리는 주문과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다. 자신처럼 책임과 의무로 얽힌 굴레가 아닌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죄책감이 희미하게 밀려왔지만 그보다는 이제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맹목적인 설렘이 훨씬 컸다. 성준은 그녀에게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과거의 먼 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의 평범한 삶의 위험한 설렘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성준은 카페 밀키웨이를 찾는 횟수가 점차 늘어났다. 점심시간을 쪼개거나 야근을 핑계로 혹은 회식이라 둘러대며 시간을 만들어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마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지만 미연을 만나는 달콤함에 비하면 사소한 고통이었다. 미연과 그는 주로 과거를 이야기했다. 내가 그때 그랬잖아. 우리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같은 말들이 오갔다. 서로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현재 얼마나 외로운지를 털어놓으며 감정적으로 깊숙이 연결되었다. 미연은 그의 평온하지만 답답했던 삶의 숨통을 터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이젠 성준 씨 아니면 누구한테도 이런 이야기 못할 것 같아. 미연의 나긋한 목소리에 성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미연과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어쩐지 가슴 속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지만 그녀가 혼자라는 것을 되새기며 마음을 키워나갔다. 그의 금지된 발걸음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에 접어들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카페의 손님과 주인이라는 선을 넘어섰다. 이제 그들은 매일 연락했고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 남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카페 마감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그들은 앉아 있었다. 어둠이 내린 카페 고요함 속에 두 사람의 작은 숨소리, 체온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미연은 자신의 힘겨웠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였고, 성주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내가 옆에 있어줄게. 다시는 혼자 아프게 하지 않을게. 그 말과 함께 성주는 위험한 경계를 넘어섰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손길은 이내 격렬한 포옹으로 이어졌다. 그의 죄책감은 폭발적인 설렘에 짓눌려 버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에 젖은 옷처럼 온몸이 젖어버린 성주는 알았다. 그는 이제 50대의 평범한 남편이 아니라 금지된 사랑에 빠진 남자였다. 나는 이 여자를 잃을 수 없다. 이제라도 내 삶을 되찾아야 한다. 성주는 미연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점점 더 서툴고 거짓된 행동을 했다. 아내와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집에는 싸늘한 침묵과 날카로운 신경전만이 감돌았다. 한편 성준과 미연의 관계는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고 미래에 대한 희미한 그림을 그렸다. 성준은 자신의 현실적인 고민, 즉 아내와의 이혼 문제에 대해 미연에게 털어놓았다. 당신과 헤어지고 미연이와 결혼하고 싶어.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 생각뿐이었다. 그는 미연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희망을 걸었다. 미연은 그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지만 재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성주는 미연의 모든 말을 믿었고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곧 폭발할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다. 성준의 외도는 결국 아내에게 발각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미연과의 메시지나 혹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날 밤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내의 울부짖음과 성준의 변명,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격렬한 말다툼이 오갔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성주는 아내의 격렬한 분노 속에서 도리어 단호해졌다. 그는 미연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했다.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다음 날 성주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그는 미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를 반기며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과는 달리 미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성주는 미연과 함께할 새로운 삶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집을 나온 후 미연을 찾아가자 미연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성준을 피했다. 미연이 가게 문 닫는 시간 다시 찾아가 결혼하자고 말하자 미연은 진실을 털어놓았다. 미연이 자신에게 말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남편이 있었고 그녀가 성준에게 이야기했던 혼자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녀 역시 긴 결혼 생활의 권태를 느끼던 차 성준을 만나 그저 일탈을 즐긴 것이라고 말했다. 미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혼했다고 했잖아. 성준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절망으로 떨렸다. 미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체념하거나 혹은 냉정한 얼굴로 사실을 인정했다. 미안해, 성준 씨.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쉽게 모든 걸 버릴 수는 없어. 그 순간 성준은 자신이 사랑했던 미연이 환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도피처였을 뿐 진실은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배신이었다.
그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랑은 미연에게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와 일탈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 삶을 전부 던졌는데 너한테는 이게 고작 이거였니? 성준의 심장은 배신의 전율로 마비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는 홀로 남겨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내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미연과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남자는 결국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쌓아온 재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까지도. 성주는 잿빛 법원 건물 앞에서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이혼 판결을 받고 나온 길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코트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그의 내면은 바람의 온도보다 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평범하게 살던 나에게 첫사랑은 설렘이 아닌 폭풍이었다. 나는 잊고 살았던 20년 전의 감정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장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을 만난 것이다. 미연이, 그녀는 사실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혼자라는 말은 자유를 갈망하는 중년 남자를 유혹하는 미끼였을까? 아니, 어쩌면 나처럼 그녀도 잠시 일탈을 꿈꿨을 뿐일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다.